자, 지난 시간 시장 실패에 이어서 이번 시간 정부 실패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실패는 이 행정아 뭘 배우는지 잠시 구경 온 분들도 있겠지만 이전 강의 시장 실패도 같이 듣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집중하시고 나중에 이전 강의도 함께 보시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 먼저 보고 듣는 게 좋겠죠. 자, 우리 행정아 아주 초심자부터 이게 접해 볼 수 있게 세제시로 또 정부 실패 한번 배워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시장 실패에 의해서 쫙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정부 실패에 의해서 좀 쭉 리스트가 있죠. 또 시험 문제 뭐 나온다?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예식 구분할 문제 나온다. 그래서 아직 내용 설명도 안 했지만 내부성, 사적 목표 설정 같은 것이고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편제, 분배적 평등 같은 것이고 지대 추구미 행정부패도 결국 같은 논의입니다. 권력의 편제랑 같은 논의. X 비율성, 비용 편익 분리라는 게 정부 실패의 예시다. 지난 강의에서 배운 건 시장 실패.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예시 한번 봅시다. 내용을 안 배웠어도 내부성, 사적 목표 설정, 정부 실패,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편제, X 비율성, 정부 실패 4개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공재 시장 실패죠. 그리고 그냥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예요. 파생적 외부 효과가 정부 실패고 이건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자연 독점 시장 실패로 배웠죠. 그 다음에 권력의 편제는 분배적 불평등이에요. 권력을 불평등하게 사용하는 거. 권력의 편제, 분배적 불평등. 소득 분배 불평등이랑 다른 거예요. 소득이 불평등해지는 건 시장 실패겠죠. 시장. 원래 시장이라는 곳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또 저렴하게 만들어서 싸게 팔고 친절하게 팔고 아주 잘 팔리고 부자 되겠지. 근데 맛대가리도 없고 비싸기도 해. 더럽기도 해. 안 팔리고 망하겠지. 시장이라는 곳은 원래부터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시장 실패고요. 다시 권력의 편제는 분배적 불평등이고 소득과 상관없는 겁니다. 권력을 불균등하게 분배한다. 내용은 지금 배울 거고요.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시장 실패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원인 개념, 문제점, 정부 대응. 이렇게 정부 실패도 똑같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왜? 시험 문제가 이걸 그대로 물어보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것들은 다 무조건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시험 문제 풀리는 방식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거죠. 틀 정리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틀부터 챙기시고. 자, 시장 실패 배웠던 것처럼 먼저 공공조직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원인, 첫 번째 내부성, 사적 목표 설정, 개념은 뭐다, 문제점 뭐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내부성. 정부가 조직이 한 개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상하 조직으로 나누고 업무 분담을 해서 부서별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 하나의 작은 부서 입장에서 정부 전체 공익, 사회 전체 공익을 다 고려할 수가 없겠지. 자기 맡은 바 역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 조직 전체, 정부 전체의 목표, 공익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가 맡은 바 업무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하위 조직들이 내부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이게 내부성이 되겠고요. 그 내부적인 목표는 전체 목표보다는 그 작은 하위 조직의 작은 업무, 작은 시야와 관련된 그런 사적 목표일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우리 부서 뭐 성과금 늘려볼까? 이런 식으로 그 부서만의 이익을 더 추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더더욱 개인적인 목표, 사적 목표 설정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정부는 구조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 분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조직이 상하 조직, 뭐 하위 부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각 하위 조직들이 내부적으로 사적 목표를 설정하니까 조직 전체 이익하고는 멀어질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면 공익이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것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정부 분야에서도 나타나는 정부 실패 현상으로서 첫 번째 가장 쉽고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정부 대응 같은 경우에는 자, 지난 시간 설명 꼭 들어야 됩니다. 정부 대응은 특정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정리된 그대로만 출제하죠. 뭐 사실 여러 가지 대응 방식들이 있지만 객관식 시험 문제는 정답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딱딱딱 정해놓고 내는데요. 우리 민영화 아직 이걸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처음 하신 분들은 민영화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부가 하는 것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민간 기업의 주주들은 국민이잖아요, 국민. 국민들이 직접 주주로서 민간 기업의 결정에 관여하게 되겠죠. 그러면 정부의 하위 조직일 때 지들만의 목표, 사적 목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주주로서 민간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기업에게 정부 역할을 맡기게 되니까 뭐 국민들이 목표를 바로 결정하고 실현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뭐 들으면서 좀 의구심이 들죠. 그게 과연 될까? 일반 국민들이 주식 조금 가지고 있어봤자 뭐 결정권이 있겠어. 결국 뭐 대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이사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결정한다는 논리, 그래서 공익이 결정될 거라는 논리, 뭐 잘 안 맞긴 해.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그냥 민영화. 정부 대응 민영화로 나온다. 정부가 직접 하면 하위 조직이 내부적인 사적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민영화시켜서 국민들이 주주가 돼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대응 방안으로 나온다. 잘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시험에는 대응 방안으로 민영화로 나온다. 우리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 자,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 아시죠? 시험에 나온 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파생조 외부 효과. 아까 살짝 말했듯이 시장 실패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가격 메커니즘 거치지 않고 쉽게 말해 이익을 주는데 돈 내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데 돈을 내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시장 실패 외부 효과였죠. 근데 파생적 외부 효과 하나도 안 헷갈려요. 왜? 이건 정부 실패잖아요. 정부 실패. 정부가 개입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개입으로 인한 효과예요. 두 개 구분할 때는 정부 개입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파생적 외부 효과예요. 구분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냐 정부 실패냐 이거부터 잘 잡아주시고, 예를 들어 정부가 좋은 목적으로 정책을 하지, 좋은 목적으로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작용,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정부가 막 개입을 했더니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 부동산에서 뭐 각종 정부 정책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는데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개입했는데 오히려 막 편법이 발생해가지고 가격이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 뭐 허다하죠. 정부 당연히 좋은 목적으로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파생적 외부 효과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고, 자, 파생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가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규제가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정부 개입 자체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은 정부 개입을 늘리는 거였죠.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해결해야지.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은 당연히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거겠지. 정부가 실패했으니까 정부 역할 줄여. 민영화 뭐라고요? 민간 기업에게 정부 역할을 맡기는 거라고요. 그럼 정부 역할을 줄이는 거죠. 정부 보조, 규제 다 정부가 하는 거죠. 이걸 줄여.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정부 개입 자체를 줄여버리면 파생적 외부 효과의 대응 방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지만 다른 방식들도 있어. 하지만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온다. 답을 정해놓고 낸다. 권력의 편제 분배적 불평등이라고 그랬고, 이건 소득 분배 말고 권력을 불균등하게 분배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익 실현을 위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 영업시간 제한, 영업 인원 제한, 정부가 왜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더 큰 공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 어쩔 수 없이 정부에게는 권력이 주어져요. 근데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될 때 권력의 편제, 분배적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권력의 남용 혹은 특정 집단에게 권력을 유리하게 배분해서 특혜를 주는 거야. 불평등하게 권력을 분배하는 거죠. 어려운 용어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돈 받고, 그러니까 로비 자금 받고 그 기업만 밀어줘. 이런 게 이제 분배적 불평등, 권력의 편제 아니겠습니까? 편제, 뭔가 쏠려 있다죠. 권력이 정부에 쏠려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께 전해 들은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공무원이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새만금 개발할 때였어요. 새만금 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새만금 개발할 때 뭐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되고 뭐라 그럴까 그 개발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개발 업체들이 로비도 엄청 많이 해. 왜냐면 자기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투자할 때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한테 돈 줘. 우리가 공사할게. 그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 아니에요. 로비를 엄청 해.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도 각종 뭐 사과 박스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아버지는 너무 또 고지식해. 뭐 화내면서 안 받았대. 그래서 어머니를 몰래 살짝 불러가지고 어머니는 뭔지도 모르고 나갔다가 또 역시 사과 박스 주니까 돈을 열어봤대. 박스를 열어봤는데 사과가 없고 그 당시에는 신사임당은 안 계셨고요. 세종대왕님께서 막 빵긋빵긋.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겁나가지고 또 안 받고. 아무튼 이렇게 정부가 새만금 개발할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에게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로비하는 거. 그래서 지대추구 행정부패까지도 연결되게 되는 거죠. 부패는 여러분들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됐죠? 방금 전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았으면 부패한 거지. 근데 뭐 하여간 고지식 가지고 겁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안 받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공무원을 그만뒀어.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아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 부패. 지대추구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권력을 사용하니까 뭔가 콩고물, 이득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새만금 개발 정책에 어떤 업자들이, 건설업자들이 우리한테 써주세요. 로비 자금을 내죠. 그래서 우리한테 돈 주고 우리 시켜서 공사하세요. 그 로비하는 행위가 콩고물을 차지하기 위한 행위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콩고물이 지대예요. 그걸 로비 등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지대 추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패나 마찬가지고. 됐죠? 이렇게 싹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쉬운데 얘만 좀 어려워가지고 좀 자세한 예시를 들어봤고, 이건 이제 권력을 정부가 행사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민영화시켜. 민간 기업에 맡겨. 정부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죠. 규제가 강하면 정부의 권력이 세집니다. 규제라는 게 뭐예요? 정부가 민간에 개입해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게 규제 아니에요. 근데 돈 받고 너만 풀어줄게.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규제가 커지면 정부의 권력이 커집니다. 규제 자체를 줄이면 권력이 줄어들고 권력의 남용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정답은 딱 정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X 비효율성이 되겠는데, X 비효율성은 우리 X 파일 이런 거 들어봤죠? 사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모아놓은 게 X 파일이에요. X 비효율성 같은 말입니다. 비효율성인데 각종 비효율성을 말하고요. 원인은 뭐냐? 정부가 기본적으로 하나죠.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서비스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아니 음식점들 비슷한 음점들이 많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하고 맛없고 비싸 망하죠. 근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하나야. 경쟁이 부족해. 맛없고 비싸게 제공해도 망하질 않아요. 비효율적이어도 망하지 않아. 그래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들었고 치사해도 다른 정부, 이민 가지 않는 한 다른 정부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열심히 일할 요인이 부족하고 효율성, 국민들에 대한 대응성 높이려는 요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성을 X 비효율성. 자원의 낭비가 생기겠죠. 자, 이거는 정부가 하니까 문제라서 그냥 정부가 하는 모든 것들을 줄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민영화시켜, 보조를 삭감해, 규제를 완화해. 정부가 하는 모든 것들을 줄이면 X 비효율성의 대응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시장 실패에서도 두 문자 따줬죠. 두 문자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처음이어도 워낙 문제가 정형화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한번 문제에 적용을 해보세요. 네, 민, 파, 보규, 권, 민규. X는 영어끼리 맞춰가지고 다 되니까 X 올. 자, 영어끼리 X 올. 그죠? 자, 아무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정부 실패에 대해서 2번. 관료제 안에서, 관료제는 정부가 쓰는 대표적인 조직 형태죠. 어쨌든 정부 관료제 안에서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다. 왜? 각 하위 조직들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의 목표가 우선시 되는 거야. 전체 목표를 다 고려하지 못하는 거야.
뭐죠? 내부적인 목표 설정, 사적 목표 설정, 내부성. 정부 실패 원인들끼리 바꿔가지고 틀리게 해도 되네. 개념을 챙겨둬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내부성, 사적 목표 설정, 대응 방안 뭐였습니까? 내민. 이렇게 정부의 대응 방식은 그대로 외워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특정 대학교 등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만 나옵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주 정형화된 출제 패턴이에요. 내민. 엑스올이라고 그랬죠. 다 됩니다.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엑스올 다 돼요. 3번 파생적 외부 효과는 파, 보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권력의 편제는 권, 민규죠. 민영화입니다.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 규제 완화. 권민규, 민영화, 규제 완화. 그렇죠. 뭐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권민규 씨 있어요? 권민규 씨. 권민규 씨는 이걸 까먹을 수가 없겠지. 권민규. 그래서 보가 아니죠.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대로 외워서 다시 내민, 파, 보규, 권민규, 엑스, 올. 이렇게 외워뒀다가 시험 문제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아무리 세제해 주지만 이런 것들 한번 봐두는 게 좋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합시다.